국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 정무위원회인데 자리가 쭉 있는데 텅 비어 있죠.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텅 비어 있고 맞은편에만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두 개의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한 3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넘어와서 법사위원회에서 또 다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너뛰고 그냥 바이패싱 해서 또 넘겼다는 겁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직회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정무위원회 열고 민주유공자법, 가맹 사업법 직회부. 민주유공자법은 뭐냐? 지금 이미 민주화 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어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가 9,844명. 이미 법이 있어요. 그 국가가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민주화 보상법이에요. 그러면 유공자법을 왜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그중에 829명을 다시 추려내서 이번에는 유공자로 보상을 하자.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본인 혹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까지 의료 혜택 주자. 양로 혜택 주자.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는요. 의료 혜택 그러니까 병원 공짜, 양로 혜택,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디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공짜. 원래는 그 가족들에게 대학 입시에도 혜택을 주고 회사 취직할 때도 혜택을 주고 이랬던 것이 원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워낙 반발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은 이 고비를 넘기려고 이제 그 부분은 뺀 겁니다. 대학 입시에 혜택 주고 그다음에 취직할 때 혜택 주는 부분 뺀 겁니다. 일단 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5월 3일인가요? 국회 본회의 연다면서요. 5월 3일 날.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그 법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거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지금 크게 의석을 앞지르는 그런 선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 21대 국회는 종료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순진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로 갈 것도 없이 21대에 다 해치우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상당 부분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를 조금 손보는 척 해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2 요구권에 따른 우리나라 헌법에 그 제2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그중에 일부는 표결에 붙여가지고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폐기가 돼야 되는 법안인 겁니다. 벌써 국회에서 한 번 다뤘고 대통령 정부에서 한 번 다뤘고 그리고 또 한 번 국회에서 다뤘고 그래서 부결이 됐으면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으니 이걸 다시 관철시키라는 것이 국민적 민의다. 그런 미명하에 이걸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해라 이겁니다. 또 거부권 행사해라.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자고 그러고 국무총리도 곧 이제 바꾼다고 그러고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신임 발령을 했고 정무수석도 바꿨고 지금 인적 쇄신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불통의 이미지,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미지 이걸 자꾸 덧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법을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법, 그중에서 더 위험한 건 최상병 특검법. 작년 7월에 경북 예천에서 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강물이 범람을 했고 그때 민간인이 실종됐는데 군 병력이 투입돼서 그 실종 민간인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거기에 나섰던 우리 생떼 같은 젊은이 병사 하나가 숨졌잖아요. 이제 그 사건입니다.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정말 유족들에게는 지금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 위로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런 유족의 뜻 그걸로부터 멀리 와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대단히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쟁점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장악해버린 그런 특검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내에서 수사단이 꾸려졌고 거기서 8명인가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이런 점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됐느냐 군인이 군대 내에서 죽으면 군 수사대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군인이 수사를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수사 내용이 뭔가 군의 기본 그 시스템을 위하여 그 억울하게 숨진 병사의 그 정확한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망 사건은 그 피해자가 더 이상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숨을 거뒀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끼리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유야무야 만들 수도 있으므로 가령 군인이 피해를 폭행을 당했다 또는 뭐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군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의 피해받은 바를 증언을 할 수 있지만 사망 사건은 그러지 못하므로 군대 내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민간에서 수사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병대 내에서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죠, 조사. 일종의 참고 자료인 겁니다. 그 1차로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그걸 관할 경찰서에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겁니다. 경북 예천 경찰서에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기는 내용을 야 미리 좀 가져와봐 해서 보니까 아니 이 직속 상관 8명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장까지. 해병대 1사단 사단장까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당시 상황에서는 민간인 실종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되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중대장 뭐 또는 대대장 제가 그 이상은 저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해병대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사단장까지 기소 의견으로 넣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이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누구냐? 대통령이지요. 그걸 저도 사실 확인은 뭐 제가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까마는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왜 사단장이 포함돼 있어? 한 말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 사건의 알파요 오메가인 겁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을 하면은 그 민주당의 그 특별 검사의 칼끝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대통령으로 가지요.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이종섭. 이번에 그 큰 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다음에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기고 지금은 이제 그냥 백수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이종섭입니다. 당시에는 국방장관 또 올해 들어서 갑자기 호주 대사 그래가지고 또 호주 대사로 발령 나가지고 갑자기 뭐 나가고 공수처에 뭐 사건은 뭐 입건이 돼 있는데 뭐 공수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던 그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관심이나 있겠어요? 관심 1도 없지요.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엮을 특검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특검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이나 그쪽에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사망 사건이니까 이거는 민간 경찰이 다뤄야 될 것이므로 그 사건을 수사하는 직권이 없는 겁니다. 직권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없다. 직권 남용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장관은 특검을 해봤자 이 사람들은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용산에 있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 결론이야 이제 특검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5월 3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를 한다면 이번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수용?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그게 이제 정부로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표를 하든지 아니면 재의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치고 워낙 민감한 사건이 될 테니까 출석한다고 치고 3분의 2가 몇 명이냐? 200명.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분의 2는 200명이잖아요. 야권 다 합치면 192명.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엉덩이 들썩거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건만큼은 수용해야 된다. 그 사람들 찬성표 던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8명 될 수도 있다. 지금 늘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이 넘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요구에 따른 표결에서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에 그런 칼럼들 계속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칼럼니스트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이미 한번 게재한 바가 있으시고요. 그런 지금 엄청난 그 일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의 상정. 그다음에 민주화 유공자법도 본회의의 상정. 뭐 가맹점 사업법도 이제 상정.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상정. 법사위는 바이패스, 패싱. 법사위는 더 이상 안 쳐다보겠어. 정무위원회가 25명인데 과반이 출석해야 이 법사위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이래요. 그런데 어느 교섭단체 정당이 아닌 의원들 5명인가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16명을 채워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제 나가버리고 예전에는 뭐 이제 가서 상임위원장 의사봉 뺏고 뭐 그 앞에 탁 스크럼 짜고 막 막고 뭐 별일을 다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또 뭐 옆에 빈 방으로 가가지고 뭐 또 뭐 하고 뭐 난리를 피웠던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투표 결과가 이런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포함해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이 얼마나 우리나라 앞으로의 3년의 그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몰랐다면 때는 늦으리 저나 지금 이 방송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인데요. 그래서 192석을 몰아줬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죠. 네.